자, 물치 불가 불량이야. 물이 유치하면 기르지 않을 수 없다. 고 수지이 수. 그래서 수계로 받았는데 수자는 뭐라고요? 음식 지도야. 그래서 우리가 수는 기다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음식 먹으러 갈 때 많이 나와요. 저도 식구들하고 뭐 음식 먹으러 갈 때 뭐 그럴 때 많이 나와요. 뭐 일진에 보면. 뭘 기다리라는 거야? 그게 아니더라고요. 음식 먹으러 갈 때 많이 나와요. 자, 구름이 하늘 위에 있으니 만물이 그 물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수계의 괴상이다. 수는 기다린다는 뜻이요, 수요를 의미한다. 그럼 숫자는 이제 파자 하면 어떻게 돼요? 수는 비우자에 2죠. 이렇게 연결해줄 1. 근데 이제 여기가요 코고 여기가 인중이고요. 이게 입이에요. 모양이. 이거는 하늘이고 구름이고 비가 내리는 거고요. 입이라기보다 수염이라고 봐야 되겠네. 여기 나와 있는 게 수염 모양인 거야. 수염.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나오면 수염을 기르면 개운이 되겠죠. 그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입술을 조금 붉게 칠하면 포인트를 좀 주면. 네. 자, 음식 필류송. 음식에는 반드시 송사가 있는데 뭐로 받았다고요? 수지, 송. 송은 아까 설명을 조금 드렸어요. 여기 지금 송계가 오늘 요번 주에 나왔다 그래갖고 요번 달에. 자, 혁이 나왔다고 지금 그래서 다쳤는데, 자, 이 혁이라는 그냥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다른 걸. 자, 우리가 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혁이 되려면 동물의 가죽을 어떻게 해요? 일단 동물을 혁을 만들려면, 가죽을 만들려면 죽여야 돼요. 그죠? 살을 벗겨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 털 그대로 쓰나요? 처리를 무지하게 많이 하죠. 무드지로 막 또 때려야 되죠. 그러니까 혁이 또 좋을 게 있겠어요? 그렇지. 다쳤잖아. 그래갖고. 그러니까 혁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자연을 자꾸 이렇게 생각해야 돼. 저도 뭐 그전에는 몰랐는데 들었으니까 이제 아는 건데, 그러니까 혁을 만들려면, 가죽을 만들려면 먼저 죽여야 돼요. 그죠? 그리고 벗겨야 돼요. 그리고 그거 저거 말려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두드려 해야 되잖아요. 털 벗겨내고 또 이렇게 다듬이질 해야 돼. 두드려 줘야 되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혁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49번계라는 건 뭐예요? 49제하죠? 생사의 갈림길이죠? 사 49제 하다가 아니요. 길 가다가. 그러니까 혁이니까 그렇게 저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만 하길 다행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건 아니지만 이제 49세를 지내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부터 혁이 일어나기 때문에 죽은 자도 49일이 지나면 혁이 일어나요. 그래서 밑에 자손들이 잘 빌어주면 그나마 좀 때를 좀 벗기고 좋은 데로 가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못 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기 제대로 그냥 가는 거고. 그렇죠. 근데 죄 안 짓고 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자, 송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뭐예요? 말씀, 그죠? 플러스 8, 8이에요. 8 플러스 나를 둘러싼 이런 어떤 그 기운, 이런 걸 얘기해요. 사로 읽기도 하고 아로 읽기도 하거든요. 간교하게 자신을 둘러싼다. 간교하게 자신을 둘러싸는 또는 사, 이렇게 읽어요. 읽을 때는 사로만 읽어요. 그럼 8, 8이라는 게 저번에 설명드렸죠. 손가락을 이렇게 모으는 게 아니라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어긋난다는 얘기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나쁜 기운들을, 또는 욕심스러운 기운들을 어떻게 해요? 어긋나게 한든다. 뭐로? 말로. 그죠? 그래서 어긋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송이. 송계가 나오면 말씀 원자가 들어가니까 다 구설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수계하고 송계는 또 뭐예요? 마찬가지로 종계죠. 도전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설명드렸죠. 이 계가 나온 건 원인이 어디에 있다? 앞에 있는 거예요. 수. 먹는 일에서 생기는 거야. 저기도 먹다가 기름 튀긴 것처럼. 그죠? 먹는 일에서 송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올해 요번 달 운세가 송이래. 그러니까 혁인가 이달 운세를 뽑아놓고요. 그거 제가 이제 많이 경험한 거예요. 이달 운세를 뽑아놓고 우리가 이제 일진을 또 매일 뽑을 때도 있고 뭐 주마다 뽑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이달 운세가 송이란 말이에요. 근데 혁이 나오는 날이 있어요. 그럼 그날 조심해야 돼요. 운이 확 바뀌는 거야. 제가 건이천 나온 날, 이제 건이천 나온 달에 나쁘니까 매일 뽑았어요, 일진을. 뭐 요새는 매일 뽑긴 하지만, 이제 공부, 그냥 내 마음 공부하려고 매일 뽑긴. 그런데 혁계 나오는 날부터 이제 일이 터지더라고, 빠바바박. 형 나오는 그 이후부터.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잠잠했어요. 근데 형 나온 그 이후부터 그 이웃집하고 쓰레기 때문에 싸우고 연탄재 때문에 싸우고 보일러 고장나고 세탁기 고장나고 다 그때부터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이제 지금 형 나온 이후부터는. 나쁜 깨가 왔을 때 혁이 뭐냐 변하니까 좋은 깨로 변하고 그런 건 없나요? 거의는 주역은 그 거의 보면 조심하라는 의미가 더 많기 때문에 좋은 의미보다는 그 조심해야 되는 의미가 더 많아요. 예. 좋은 게인 경우는 상관없는데. 예. 근데 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오늘 혁이 나와서 지금 나빴어요, 그죠? 근데 또 다시 혁이 나와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좋아질 수는 있는 거지. 예. 혁이 다시 또 되니까. 근데 이제 지금 오효가 나왔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사효 같은 경우는 또 괜찮아요. 사효 같은 건. 그래서 혁계에 대해서는 세속이 다 틀려요, 그거는. 원래는 혁은 사효가 혁명자예요. 오효는 혁명자가 아니야. 내가 혁당하는 거야, 오효는. 그 책 보면 안 돼, 그거는. 그건 경험해보면 알아. 지금 저것도 얘가 되잖아요. 아주 좋은 예요, 저도. 저 애들. 본인이 혁됐잖아. 내가 혁을 누구 시킨 게 아니라. 자, 송필류 중기, 송사에는 반드시 대중이 일어남이 있으리라고 수지사, 사자, 중야. 자, 중이라는 말은요, 여기서 저가 한자 쓸 때 그 세 개를 가장 많은 걸로 계산을 했어요. 세 개를. 그러니까 중이라는 의미는 셋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가 삼풍고 할 때도 고가 벌레가 세 개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 개라는 의미가 그 한자 만들 때는 많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사가 나오면 뭐야? 3명 이상은 뭔가 문제가 생긴다 또는 뭐 어울린다 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자는 뭐예요? 퇴자 플러스 빙 두르다, 한 바퀴 빙 돌다 그런 뜻이에요. 갑. 잡. 이거는 이제 퇴자고요. 왜 흙 싸놓은 거요. 흙 싸놓은 거. 퇴자고요. 플러스 빙 둘릴 잡. 빙 두르다, 한 바퀴 빙 돌다. 또는 바로 가다가 거꾸로 가다가 뭐 이런 뜻도 있어요. 왕복하는 거. 그 다음에 옛날에 새나 옥에 튀어나온 부분을 다듬는 것을 또 그 퇴라고 얘기했대요. 그런 일하고도 연관돼서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자들을 빙 들고 이끌어서 가르치는 상. 그리고 사계가 나오면 이제 몇 명이 모일 수 있다? 3명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죠? 예. 중필류 소비 대중은 필연코 친비할 바가 있으니 수지 이비 비자 비야. 비자는 친함이다.
자, 서로 비난하고 살육하는 것이 분쟁, 전쟁이고 싸우고 나면 사람들이 다시 서로 치내는 바가 있으니 비계와 사계에는 종계이니 상봉하면 이별이 있고, 그죠? 생 다음에 사가 있고 사 다음에 다시 생이 있고 그게 자연의 법칙이죠. 그럼 비계가 나오면 짝수로 다니는 거죠. 사람 둘이 거꾸로 돼 있는 모양이니까 2명, 4명, 6명 이렇게. 비필류 소축 고수지의 소축 친하다면 반드시 기를 바가 있다. 그러므로 소축계로 받았다. 사람은 애착심을 가짐으로 자녀를 기르며 타인이라도 친애함을 가진 다음에 기르는 바가 있다. 이것이 비필류 소축의 의미이다. 축은 기른다는 의미로 가축을 기르는 것은 집에 가축을 두어 머물게 하는 것이요 쌓아둠이다. 머물어 쌓아두는 일은 결과적으로 기르는 일이고 기르는 일이 쌓아두는 거고 그렇게 되겠죠. 쌓아둠이 결과적으로 기르는 것인데 서로 원인이 되고 결과가 돼서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즉 비계가 원인이고 소축이 결과인데 소축은 또 다른 새로운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자, 좋지 못한 원인이 있으면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역을 배우는 가장 근본적인 건 우리가 좋은 걸 쌓으려고 배우는 거죠. 그죠? 자, 소축자는 뭐예요? 축자는 축. 소는 뭐 작은 게 3개 떨어져 있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셋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축은요. 밭전자에 검을 현자죠. 근데 검을 현자라기보다 검붉은 색을 말해요. 현은. 검다라는 것보다. 뭐 6번째 색을 염색을 하면 이 현자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검으면서 붉은색을 띈 거. 그래서 농사에 힘써서 얻은 수확을 소축이라고 그래요. 축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전자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나중에 성씨로 혹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근데 전씨도 있잖아요. 그죠? 응. 전씨도 이게 이제 진씨 후손이래요. 전씨가. 진씨 후손이래요. 그러니까 성씨로 얘기하면 이거 2개를 다 의미할 수 있죠. 응. 진경준의 후손이 전씨래요. 자, 물축 연우 유래 고 수지이 이자 예야다. 물자와 재물이 많이 쌓고 생활에 여유가 생긴 다음에 예절을 지키게 된다. 그러므로 이계로 받았다. 이자는 뭐라고요? 예야다. 예의를 의미한다. 의식주가 만족한다면 예절을 지키고 낮은 태택이 가장 높은 건천을 추중하는 괴다. 천은 하루는 뭐라고요? 부, 존, 귀, 남. 태는요? 소녀, 비, 천, 여자. 그래서 상하, 존비, 귀천, 남녀의 예의를 구비했다고 보아서 예의를 상징한 게가 예다. 예는 화덕을 의미한다. 덕을 화하는 거. 소축계가 나오면 뭐예요? 아까 앞에서 뺀마다 소축계가 나오면 뭐예요? 집터에서 만약 이 집이 터가 어떤가 물어봤는데 소축계가 나오면 음기가 가득하다. 빨리 나와야 돼요. 그 공부한 사람 자기 그 부산집을 물어보니까 소축계가 나왔어요. 근데 그 전에 거기가 무슨 그 집에서 어떤 젊은 여자가 죽었대요. 그러니까 그 기운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봐야지. 음기가 강하다고요? 네. 소축은 뭐예요? 자기 음기를 모으려고 양기를 저지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음기가 모여 있는 거예요. 양기가 못 움직이게 사효가 음기가 막고 있는 거잖아요. 왜? 음기를 자기가 모으려고. 그래서 그 땅은, 그 터는 음기가 많은 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기는 귀를 의미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얼른 이사 가라 그랬어요. 이 연후 안 예의를 지킨 후에 편안하며 고로 수지 이 태평하니 이자요. 이자는 뭐예요? 이는
발불리니까 죽음시, 그죠? 응. 플러스 뭐예요? 이거는 응? 작은 모양으로 걷는 척이에요. 이게 작은 모양으로. 더 긴 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작은 모양으로 걷는 척. 그러니까 뭐냐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종아리, 다리, 발. 종아리가 움직여야 다리, 발도 움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신발 모양이 이런 모양이었대요. 이렇게. 그래서 이 안에 원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 그 다음에 가는 것이 느린 모양, 치. 가는 것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끌면서 가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옛날에 왜 그런 모양이에요. 이게 치예요. 치. 자, 그래서 밟을다, 밟을리, 천, 밟다라는 뜻하고 똑같아요. 천. 자, 이연우, 안, 고, 수지, 이태, 태자, 통야. 예의를 지킨 후에는 편안하여 태평하니 이게 다음에 태계를 두었다. 태평한 자는 통한다. 사람마다 예의를 지키고 사회 질서가 선 다음에 안태하게 된다. 태는 상하가 화통한 천하태평을 의미한다. 준계로부터 시작한 혼돈의 세상은 태계에서 마침내 많은 시련을 겪은 후에 천하태평하게 된다. 천하태평은 간단하게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항구적으로 계속되는 것도 아니다. 그죠? 다리 차면 기울죠. 거기 한자 설명해놨죠. 그러니까 태양이 지평선 위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단. 그 다음에 지평선과 지평선 사이에 있는 게 근. 그 다음에 석은 월에서 점 하나가 모자란 거죠. 예, 아직 밤이 안 됐다고, 달이 안 떴다고요. 그 다음에 야는요. 옷 속에 들어가는 글자. 예. 그래서 밤에 어디로 들어가? 이불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예. 재밌죠? 한자가 재밌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태는 뭐예요? 태는 두 이 플러스 큰데. 참, 나도 한자 실력이 맞지 않은 사람인데 설명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두 이 플러스 큰데 플러스 물수예요. 물수. 태는 뭐야? 사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대죠. 그죠? 그러니까 뭐 두 명의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죠? 물수. 또는 두 손으로 감당하기에 너무 큰 물이다. 물 불가의 종통. 사물은 끝내 통할 수만은 없다. 고로 수지이 비계로 받았다. 태평의 시대가 계속되면 쇠하게 된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는 것이 천도순환의 정리다. 불자는 뭐를 상영했어요? 불자. 이거는 하늘이고요. 새가 올라가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새가 올라가서 돌아오지 않고 뭐만 보인 거예요? 꼬리만 보인 거예요. 꼬리만. 종불가의 종비. 사물은 끝내 막힐 수 없으므로 고수지의 동인계로 받았다. 난세는 항구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난세를 헤쳐나가는 것이다. 동자는 뭐예요? 몸과 뚜껑이 잘 맞는 원통 모양을 상영한 거예요. 몸과 뚜껑이 잘 맞는 원통 모양을 상영한 거예요.
그다음에 사람은 사람이 옆으로 서 있는 모양 본뜬 거고요. 네. 자, 여인 동자, 남과 함께하는 자는 물필귀연, 반드시 돌아온다. 그러므로 수지이 대유계로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뜻을 같이 해서 일지 협력하여 물자도 많이 모으고 사람들도 더욱 많이 모여서 점점 성하게 되니 동인계 다음에 대유가 되었다. 동인은 뭐예요? 동도 덕합이죠. 그 전에 왜 우리 여기는 안 살아서 모르지. 옛날에 보면 그전에 대동단결 뭐 이런 거 많이 써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게 동인이에요. 그러니까 대동단결. 대는 뭐예요? 대는 사람이 팔과 다리를 크게 벌리고 있는 모양이죠. 하늘 땅 사람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유는요. 유는 재밌어요. 유는 이게 좌저 또는 손우. 손으로 뭘 갖고 있어요? 사람 몸에 해당되는 거엔 다 이 월변이 들어가요. 고기육이에요, 이게. 손에 고기를 가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월은 가득 차지 않았죠. 일은 여기가 막혔죠, 그죠? 이렇게 막혔으니까 가득 찬 거고, 월은 아직 가득 차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설문해자에 보면 뭐라고 해석했냐면 유를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긴 거다. 그래서 일이 있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래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생겼다. 자, 유대자 불가이영, 가진 것이 큰 자는 거만함으로써 하면 불가하니, 그러므로 뭐로 받았다고요? 수지이 겸자는 뭐가 된 거예요? 파자하면 벼 두 개를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는 모양이에요. 벼 두 개를 손으로 잡고 있는 모양. 그래서 말에 행을 겸한다 이런 뜻이에요. 언행일치 뜻이에요. 자, 불가이영은 뭐예요? 마음이 거만하거나 영만해서는 안 된다. 겸손해라 그런 뜻이죠. 네. 겸계가 나오면 잘 나가던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그 이후부터 떨어질 일만 남았고, 겸계는 그동안 잘 안 나가던 사람은 잘 나갈 수 있는 요인이 생기죠. 그래서 요거를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구슬 엮듯이 이렇게 한 번씩 다 이렇게 한번 괴를 엮어보세요. 그러고 외울 수 있으면 외우시고 못 외우시면 자꾸 읽어보셔요. 그래야 이렇게 구슬처럼 꿰일 수 있어요. 유대이 능겸, 가지고 있어도 능히 겸소하면 필예 반드시 즐거우리라. 고 수지이 예다. 얘는 뭐에 저거 한 거예요? 코끼리 상자고요, 그죠? 내밀어주다 여. 나여도 되고 여. 주고받는 거. 여. 손을 내밀어 서로 물건을 주고받는 모양이에요. 여가. 그 다음에 코끼리는
뭐 중국 남월지방의 큰 짐승이래요. 그리고 어금니, 귀, 네 다리를 형상화해서 긴 코와 어금니를 가졌는데 3년에 한 번씩 새끼를 낳는대요. 유대한 사람이 거만하지 않고 겸손하면 자기가 가진 부유를 오랫동안 보존하게 되고 오랫동안 기쁜 생활을 하게 되므로 계육의 겸계 다음에 예계로 나왔다. 그러면 자 순서대로 나왔잖아요. 그죠? 내가 많이 가졌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해져라. 그래야 네가 그 즐거움을 오래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네. 예, 필류, 수, 고, 수지, 이, 수. 즐거우면 반드시 사람들의 따름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뭐로 받았다고요? 수계로 받았다. 부유한 사람이 겸손하고 음악을 좋아하며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되며 필연코 다른 사람이 많을 거라서 예계 다음에 수계가 나왔다. 예계 때문에 뭐가 나온 거라 그랬죠? 수계. 그 다음에 얘는 뭐라 해서 음악. 그죠? 네. 장락숭덕이라 했잖아요. 음악을 지어서 조상에게 배를 한다 그랬죠. 자, 숫자는 뭐예요? 쉬엄쉬엄 갈착. 쉬엄쉬엄 갈착 플러스 뭐예요? 떨어질 타. 떨어질 타. 긴장이 풀어진 채로 가다. 숙에 나오면 긴장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가셔요. 부유한 사람이 겸손하고 음악을 좋아하여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되며 필연코 다른 사람이 많을 것이며 예계 다음에 수계로 받았다. 좀 쉬었다 할까요? 네.